안녕하세요. 저는 한인가정상담소 홍보 담당 이미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사회 대담은 여러분의 행동이 생명을 구합니다. 라는 의미의 Your Actions Save Lives와 가주 58개 카운티 전역의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는 Vaccinate or 58이라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공익 캠페인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상담소 소개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인가정상담소는 크게 4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심리상담 서비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아동 학대나 방임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위탁가정 프로그램, 그 외에도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과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213-389-6755로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가 발표한 2021년 세계 아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앞으로 수년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수잔정 박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박사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지난 40여 년간 소아청소년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과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참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아이들은 아직 이 전두엽이 발달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감정뇌를 가지고 태어나서 언제나 감정은 많은데 행동을 감정대로 했다가는 사실은 조금 힘들거든요. 학교 생활이라든가 가정 생활이라든가.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하고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아이들을 잘 도와줌으로써 나중에 아주 행복한 어른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참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저는 하고자 해서 소아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어떻게 이 코비드라는 전 세계를 휩쓸은 이런 문제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나,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 굉장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 함께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음.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우리 아이들 정신건강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많이 악화가 되었나요? 지금 많이 됐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들은 이 두뇌가 완전히 성숙되는 게 25살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완전히 의존하고, 그다음에도 티네이저 때도요. 아이들이 아주 어머니한테서나 아버지한테서나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 동안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무슨 직업상 많은 위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unhappy하고 속상해하면은 아이들은 금방 생각하는 것이, 어? 우리 부모가 나를 미워하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지죠. 따라서 불안한 마음이 많이 올라가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게 치료가 안 되고 그럴 때 많이 우울해집니다, 또.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증 이런 게 많고, 그 NIH라고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보던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부모님들이 뭐 이혼을 한다거나 떠난다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래 가지고 아이들이 고아가 된 애들이 한 500명 중에 1명이에요. 됐다고 그래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죠. 어린애들에게. 또 그것만이 아니고 또 이런 것이 보통 때는 그냥 그런 대로 살던 그 환경이 나쁘던 무슨 그 아무래도 그 유색인종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응급실에도 많이 가게 되고 또 패닉 어택도 많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린애들은 굉장히 이 그리팅 또는 resilience라고 그러는데 아직 이 참아내는 힘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중심에는 항상 이게 fantasy life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지 공상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해서 참아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교도 다시 오픈되고 이제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잘 어머니께서 이제 마음을 다드시고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학교에도 돌아가고 가서 아이들하고 딴 친구들하고도 놀고 소셜리제이션이죠. 그리고 애들이 하던 운동도 다시 하게 하고 수영도 다시 하고 뭐 볼게임도 다시 하게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울감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까이서 보살피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우울감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관찰할 수 있을지 어떤 사인 같은 것이 있을까요? 원래 그 우울증은요 참 그 재밌는 것이 불안한 것들은 아이들이 불안한 건 미리부터 다 알았는데 그 19 세기, 20 세기 때는 아이들은 우울한 애들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 년쯤 돼 가지고 이제 그 이제 볼비라는 사람이 나와서 애들이 어머니하고 떨어지면은 갑자기 우울해지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3개의 스테이지를 지나간다. 처음에는 프로테스트, 엄마한테 막 화를 내고 주위 사람들한테 "엄마 어디 갔냐." 그러고 그러다가 안 오면 아주 슬퍼져서 돌아가서 울고 기운도 다 빠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도 엄마가 안 돌아올 때는 그다음에는 완전히 모든 것에서부터 격리돼 가지고 withdrawal 다 피해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완전히 그다음에 이제 디태치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에도 우울증이 많다는 걸 인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어린 애기들은 갓난 애기들 뭐 5 살 이하 애들은요. 이 잘하는 것이 어떤 때는 중단되는 수가 많아요. 그걸 어. 갖다 인제 미국 말로는 failure to thrive라고 그러죠. FTT. 그런데 애들이 자라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뭐 잠도 못 자고 그래 가지고 성장이 잘 안 되는 게 아주 애기들은 그렇고요. 쪼금 큰 애들은 인제 어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애들은 처음에는 화도 막 내고 그러다 또 엄마 막 쫓아다니면서 치마끈 잡고 엄마 떨어지지 않으려고도 하고 어떤 애들은 자꾸 울고 그러다가 어떤 애들은 또 잠을 못 자고 식욕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이 이게 나타나는데 학교 다니는 애들은 성적이 떨어집니다. 우울해진 애들이요. 콘센트레이션을 못 하거든요. 우울증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것이 감정만 우울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먹고 못 자고 성장도 안 되고 그다음에 두뇌에서도 이렇게 집중을 못 하고 공부를 못 하면서 결정도 못 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또 달라져 가지고 티네이저들은 우울하면요 갑자기 많이 먹어요. 그리고는 잠만 잡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꾸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그러죠. 음. 그러나 이것이 특징이 뭐냐면은 우울한 이게 티네이저들은 친구 좋아하잖아요. 나가서 친구도 안 만나고 방에만 들어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시커멓게 커튼 쳐 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우울증이죠.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네, 주위 어른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음, 그럼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불안감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아까 언급하셨듯이 사회성도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만약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고 또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할까요, 박사님? 이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게 소셜 그 앵자이티 같은 거, 내가 나가 가지고 뭐 내가 밥 먹거나 뭐 마시거나 그랬을 때 혹시 딴 사람이 나를 보고서 뭐 흉을 보거나 나쁜 소문을 내지는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소셜 앵자이티인데, 그런 것이 3 년이나 집에서 학교에서 떨어져 있고 그랬으니까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어 그 밤에 인제 계속 게임했거든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학교를 못 가게 되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균에 대해서 많이 인제 설명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어떤 점에서는 "사람 있는 데 가지 말라." 또 이랬었지 않습니까? 6 feet 디스턴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데요. 만일 부모님께서 본인들이 편안하게 느끼시고 어떻게든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마스크를 쓴다든가, 그다음에 아 아이들하고 이렇게 갔다 오면은 꼭 손을 씻는다든가, 이런 거는 바깥에서부터 점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갖다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점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안에서 인제 막아야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는 이제 vaccination, 예방 주사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원칙을 다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나면은, 그리고 부모님도 자신이 그걸 전부 다 손수 실행하시면은,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의 행동을 보고서 합니다. 아무리 말만 하고 부모님이 손 안 닦고 부모님이 마스크 안 하시면 아이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것이 좋은지, 아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액티비티고 애들한테 중요한 거는 데일리 스트럭처거든요. 일어나서는 뭐 하고 1 시간 후에는 뭐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연결돼 있으면은 아이들이 그 흐름을 따르면서 어 딴 생각할 사이도 없고, 그다음에 즐겁고, 또 같이 인제 집단 생활을 하니까 아이들이 참 좋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부모님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외부에서 점이 나한테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손 닦고 마스크하고 디스턴싱 하는 거, 그다음에 이미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항체를 기르는 거, 그것을 갖다 아이들이 계속 부모님이 하고 자기도 하고 이래서 마음을 갖다 편안하게 갖고 가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께서 백신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많이 그렇죠. 불안해한다고들 해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걱정할 때 이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액션을 해 주면 좋을까요? 한국 아이들이 하는 것 중에서 제일 3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피아노하고, 두 번째가 태권도고, 세 번째가 학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태권도를 저는 많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게 사방에 이제 조그만 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 안에도 이 코 안에, 입 안에 아주 그런 것들은 다 좋은 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균이 들어가는 걸 막아내고, 또 이 몸 안에서 대장이나 소장에 있는 균들은 소화도 도와주고 우리를 갖다 굉장히 도와준 좋은 균들이 있는데, 코비드 같은 이 나쁜 균이 인제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 몸에서 그걸 이제 싸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태권도 태클을 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방 주사라는 것은, vaccination 이라는 거는 쪼끔 약한 균을 갖다 인제 딱 주사를 줍니다. 그래서 얘가 딱 들어오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흰 피톨이나 림프나 이런 그 면역, immune system이라고 그러는데, 면역을 하는 세포들이 거기를 막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대로 싸우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거기가 좀 아플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냥 근육이라든가 뭐 조인트가 조금 아플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태권도 해 보세요. 태클 하면은 머슬도 아프고 이런 데가 좀 아플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 원칙을 알려주시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은 조금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아이들이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어른이 돼서도 좋은 헬스 그 컨셉트가 돼가지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따라서 백시네이션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내부에서 우리가 균을 대항해 가지고 싸우는 걸 연습하는 거다. 그래서 많이 태클을 한 아이들이 훨씬 더 태권도도 잘하는 것처럼 이것도 균에 대해서 연습하고 예방하고 미리 싸워보는 거다.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을 길러주면은 그 원칙을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하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 니들에 대한 포비아가 있습니다. 이 음. 니들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거의 이게 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겉에서만 이렇게 살짝 스치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걸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음.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네. 다시 이제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네. 한국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쪼금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많고 또 나중에 성장해서 어떤 불이익을 겪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 부모님들에게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게 참 이런 어떤 그 원칙이라든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대대로 내려옵니다. 음. 어머니들이 딸한테 말한 거 딸이 그다음에 애들한테 기르는데 이게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저 같은 나이의 사람들 그러니까 6.25를 지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딸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손녀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 있을 때 이 정신과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그 아무 설비도 없었고 그럴 만한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막 방황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한국에도 그때 그러니까 홈레스는 다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도 텐트라도 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못 하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모아다가 전부 다 청량리에 있는 청량리 정신과 병원으로 많이 데리고 와서 그때 인제 유명하신 정신과 의사가 많이 그분들 치료하고 그랬죠. 그래 가지고 이런 올드 컨셉트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데가 정신과 병원이다. 음. 이제 그런 것이 있다가 그 할머니들이 인제 그다음에 딸한테, 딸이 이제 그다음에 뭐 손녀한테 이렇게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새로 바꿀 그럴 어떤 그 에듀케이션이라든가 어떤 그 인스티튜트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70 년대, 80 년도 뭐 60 년도에 미국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미국에 오셨을 때 그때 생각 다 가지고 그대로 오셨거든요. 얼마나 전에 제가 환자를 봤는데 젊은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심한 주의산만증 있는 환자인데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한 65세, 80 뭐 70세 된 어머니가 애가 이게 비헤이비어가 이상하고 이게 틱이 있고 뚜렛 신드롬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의산만증도 있고 불안하고 틱이 많아요. 그런 아이인데 어 무슨 한의사 어떤 소아과를 돌보는 한의사한테 가고 그다음엔 닥터 정한테 가라 그랬대요. 왜냐면 닥터 정은 중앙일보에다 글을 쓰는 거 자기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만약 중앙일보를 안 봤으면은 그 한의사한테 보라 그러시니까 둘 중에 하나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랬더 어머니가 저를 먼저 왔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이제 소아 한의사한테 갈 뻔했었죠. 어쨌든 이 정신과 의사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교육과
피지컬 헬스 이것만 중요시하는 거지 이 브레인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오건이고 이 브레인을 통해서 아이가 막 생각도 하고 감정 조절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브레인은 완전히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몸의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병이란 어떤 점에서는 거의 한 40% 50% 정도에서 유전적인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유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예를 들면 자폐, 아, 오티즘 그것도 유전적이거든요. 주의산만증, 우울증이나 불안증도 어떤 점에서는 유전적인으로 가지고 태어났다 그게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죠. 그 이제 뭐 40% 내지 60% 그다음 하나는 유전적인 거 하나는 환경 이런데 그 애들은 어떤 점에서는 빅팀입니다. 희생자입니다. 음. 유전이나 환경에. 그리고 그랬으면 아이를 빨리 도와서 한 7살 8살 될 때 문제가 자꾸 생기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앉아 있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우울하고 친구 못 사귀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바보구나. 난 I'm stupid. 그리고 사람들은 다 나를 헤이트하는구나. 부모님도 날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자기 자신의 self esteem 나가 나를 존중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도 커지고 브레인도 좋아지고 IQ도 높아지고 뭐 나중에 어른이 돼 가지고 잘한다 하더라도 나의 셀프 있으면 벌써 7 살 8살 이때 벌써 형성이 되니까 부모님이 그때 좀 도와주면은 빨리 도와주면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랍니다. 음. 그래서 제가 보는 아이 하나가 여자아이가 있는데 얘는 자폐도 있고 아이가 그 주의 산만증도 심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항상 웃어요. 그래서 웃고 "아 우리 뺏기, 우리 뺏기." 그러고 이렇게 칭찬해 주고 말도 잘 못해요. 따다다다 이러는데 그래도 엄마가 잘 알아듣고 애 칭찬하고 그래 가지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물론 스페셜 에듀케이션 클래스를 졸업했지만 이 엄마가 얘 사진을 크게 찍어 가지고 이제 카이저에서 제가 일할 때입니다. 이제 모든 의사들한테 자기 애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카운슬러나 뭐 테라피스트나 전부 다 땡큐 카드를 보냈어요. 23 명에게. 그러니까 23 스페셜리스트한테 도움을 받은 거죠. 저도 받았는데 얘처럼 세상에 행복한 애 없습니다. 얘는 졸업할 때 18 살인데 아마 멘탈 에이지는 한 4 살 그 정도 됐을 거예요. 4살 내지 5 살. 그런데 해피해요. 왜냐면 my mom loves me. I am okay. 사람들은 다 나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완벽한 아이를 만들어야지 완벽한 좋은 부모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신이지요. 아이들이 아는 것, 모르는 것,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 이거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있는 걸 다 이렇게 같이 받아주시고 걔네들을 갖다가 그런 대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려면은 문제가 있는 애들은 빨리 정신과나 소아과에 데리고 가셔 가지고 빨리 고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아이가 아이를 "I am okay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들을수록 이렇게 정신과 진료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타이밍, 즉 치료 시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소아청소년들은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네. 부모님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할 때인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언제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대개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가 이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뭐가 있냐면은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기능이 뭡니까? 나가서 플레이하는 거죠. 노는 거죠. 친구들하고. 아이들이 나가서 잘 놀고 들어오면은 그거는 정말 박수 쳐줘야 됩니다. 넌 놀기만 하고 공부 안 하니? 이게 아니죠. 아이들이 노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는 걸 못 노를 때 무슨 원인이 돼서도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 6살, 7살 이렇게 되면은 에릭 에릭슨이 말한 그 인더스트리 이제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우리 아빠처럼 나도 어 공부도 잘하고 나도 나중에 엔지니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엄마처럼 나도 나중에 쿠킹도 잘하고 재봉질도 잘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처럼 말도 잘하고 저렇게 예쁘게 우리 애들을 가르치고 이런 그 롤 모델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더 비슷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시기가 이제 되게 5살 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에서 다 공부죠. 그러니까 뭐 학교에 가서 꼭 무슨 수학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어떻게 도구를 사용하나 아빠가 망치질하는 것,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는 것 이거 보고 애들이 배우려고 그러는 거 이거 다 스터디 그리고 이걸 배우려고 애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을 아이들이 하다가 못한다던가 그런 아니면 처음부터 그걸 시작을 안 한다던가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자기를 갖다 잘 이렇게 인더스트리어스하게 그러니까 나를 발전시키려고 애들이 노력하는 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다던가 처음부터 시작을 못 한다던가 그러니까 자기의 기능이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애들이 또 문제냐면은 감정 조절이 너무 안 되는 애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은 이 동물 내에서 감정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포유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맴말린이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 fight or flight 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싸우고 아니면 배고프면 막 울고 어디 아프면은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게 전부 다 이 포유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내에서 하는 일인데 감정이 너무 솟구치는데 그거를 갖다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조절하는 기능은 이제 전두엽에 있는데 여기가 제 나이에 맞게 이제 계속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주의산만증 있는 애들은 그것이 한 2년 뒤집니다. 2살. 그러니까 7살짜리가 한 5살 정도밖에는 조절을 못하는 것. 그런 애들은 이제 여기서 어디에 이제 컨센트레이션 해야 돼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어텐션을 컨센트레이션이니까 집중하는 거죠. 어디에 주의 집중하고 그다음에 그거 남의 말하는 거 잘 듣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판단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뭘 할지 계획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감정이 올라오면은 저렇게 쓱 자기가 조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힘들거든요. 만일 내 동생이 나를 화나게 한다 그래서 같이 가서 싸우거나 때리고 그러면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이 머리를 쓸 줄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게 2살쯤 떨어지게 행동하는 게 주의산만증이 많아요. 그리고 우울해도 그걸 못하고 불안해도 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나 센데 그 조절 못하는 경우 너 그래서 너무 울기만 한다던가 막 화를 낸다던가 뭘 부순다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해친다던가 어떤 애들은 자기 자신을 꼬집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자기를 갖다가 뭐 정말 이렇게 자해하는 애들도 있고 이런 게 문제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은 자기가 자란 배경 때문에 아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면 10명이 같이 자란 부모하고 아니면 혼자서 자란 부모하고 생각이 다르죠. 가치관도 다르고 아이를 기를 때.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얘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판단이 부모님보다 어떤 때는 더 뭐라 그럴까요? 보편적이거나 맞을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그럴 때는 우리 아이를 한국 아이라 차별해서 그러나 보다.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요 학교를 옮겨버려요. 근데 그러면은 아이한테 참 나쁩니다. 아이들은 자꾸 변화시키는 건 싫어하거든요.
친구도 떨어지고 학교도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래서 그럴 때는 정신과 의사한테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를 3번이나 옮겼던 엄마가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할 때 데리고 오셨으면 참 좋은데 아이가 그때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형제, 자매, 남매가 있을 경우에 특히 인제 어린 동생이 있을 경우에 그 동생이 아직 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이제 그런 동생이 있을 경우에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백신이나 손 씻기 아니면 마스크 착용이 왜 중요한지 이해시키는 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네. 제가 제 환자 중에서 11살짜리 남자애가 있었어요. 얘가 인제 요새 그 코비드 그 바이러스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얘가 학교에서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그러는 애인데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날부터 부모님 얘기에 의하면은 얘가 집으로 들어오면은 절대로 리빙룸에는 있지 않는데요. 음. 그러고는 자기 방에 가 가지고는 꼭 침대 위에 올라가 앉아 있대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리빙룸에 있는 것이 뭐가 좀 위험한 게 있었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식구들이 리빙룸에 들어오면은 가지고 들어왔던 점이 거기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떨어질 만큼 이게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건데, 얘 생각에 11 살이지만 이제 불안하면은 대개는 아이들이 퇴행합니다. 그래 가지고 생각하는 게 뭐 4 살, 5 살 같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떨어져 있을 테니까 거기 있으면은 그 균이 자기한테 들어올까 봐 거기 안 있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도 침대만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침대는 딴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점을 떨어지지 않게. 어떤 아이들은 이게 그런 그 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이상한 오해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제 부모님께서 보통 때 이제 대화하시는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이 세상에는 많은 동물들도 살고 식물들도 살고 또 곤충도 있고 그건 박테리아도 있고, 박테리아는 그래도 눈에 보이고 아니 현미경으로 잘 보여요.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밖에는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어 생물들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애들은 판타시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상상하라 그러면 애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좋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서 어떤 균들이 들어오면은 싸워준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것들도 있는데 가령 나쁜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서 우리 몸 안에 못 들어오게 이게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하는데, 너 동생은 제 3 살짜리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마스크도 쓰여 놓으면 자꾸 벗고 그러니까 네가 잘 해 가지고 균이 애한테 안 가도록 네가 좀 조심하고, 또 네가 미리 이제 주사 맞아 가지고 네가 정력이 막 많아져 가지고 균이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면은 너가 네 3 살짜리 동생한테 그런 거 주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워낙 약하시니까 또 이 싸우실 수가 없으니까 몸 안에서 그런 분들한테도 그 균 들어가지 않게 예방주사 꼭 맞자. 이렇게 해서 얘가 하나의 집을 보호하는 일종의 가디언이 되는 거죠. 이 시큐리티 가드. 네가 시큐리티 가드 하자. 그래서 점에 대한 음 저 당위군, 군인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어필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박사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격려 말씀이나 아니면 꼭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어머니 아버지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죠. 처음에 코비드 나온다 그래 가지고는
며칠 동안은 막 이제 패밀리 유니언도 하고 참 좋았지만 그게 얼마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같이 너무 있으면 힘든 거거든요. 왜냐면 사랑하고 미움은 항상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너무 오래 있으면 미움도 너무 심해지니까 정말 힘든 시간 지내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제 이게 조금 풀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뮤테이션 자꾸 되고 새로운 균들이 온다고 인제 하는데,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지작용, 이게 전부 다 같이 스트롱하게 온 가족이 같이 건강을 유지해 주시면은, 앞으로 무슨 뭐 버라이언티가 오고 뭐 다른 또 어떤 게 오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놀라실, 뭐 물론 그때 이제 염려는 하시고 방책을 채우셔야 되겠지만은, 너무 그때마다 불안해하시고 가슴 뛰고 어머니가 그러고 아버지가 그러시면은 아이들한테 참 그게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운동 제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만이 제 생각엔 제일 좋은 예방법이고, 가능하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니랑 아버지도 그렇고 꼭 백시네이션을 하십시오. 모든 균이나 이런 박테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시네이션입니다. 우리 왜 어렸을 때 결핵에 대한 백시네이션, 주사 맞았고 천연두 주사 맞았고, 그래서 이제 스몰팍스균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결핵균 우리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이러스는 좀 더 작고 이게 조절이 좀 잘 안 되고, 그런데 우선 마음과 몸과 머리가 건강하면은 웬만한 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항상 많이 움직이시고 좋은 기쁜 가정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 이 시간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인가정상담소 수산점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vaccinateall58.com, 그리고 백신 관련 정보는 myturn.ca.gov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